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5년 1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좀 급등하면서 증시가 좀 상승세로 이제 마감은 됐고요. 미국도 좀 막판에 좀 반등을 하면서 뭐 국내외 증시 모두 다 이제 좀 견조한 모습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좀 많아요. 오늘도 좀 많은 편인데 좀 빠르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JP모건의 25년 투자 전략하고 한 이제 그 테슬라 또 완전주행 자율주행 이제 후기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한 그 이제 유저분이 그 내용을 좀 올려준 게 있어서 어느 분이 또 요약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신문 기사 중에 이제 디지털 트윈 가상 공간이죠. 그 내용하고 미국이 중국 조선업 조사 결과를 발표를 이제 이번 주에 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 규제를 할 것 같아요. 중국을. 또 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결정됐고 유튜브 광고처럼 쇼핑도 당연한 서비스 될 것 같다. 오늘 물론 이제 카페24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유튜브 쇼핑도 좀 대세가 될 것 같다. 그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고요. 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이동. 그러니까 대만 전쟁이 날지 모르지만 뭐 당연히 안 나야 되겠지만 대만 침공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거기 관련된 좀 내용하고 천연가스가 이제 AI 신규 가스 발전소의 연료 급증이 그러니까 AI에 천연가스가 연결되는 거죠. 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과 일본이 지금 연결고리가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일본한테는 좋은 소식이다. 또 신형 모델 Y가 중국에서 흥행했다. 이거 루머입니다. 루머인데 오늘 그 배터리가 급등했어요. 2차전지가. 그다음 보고서는 이제 조선 로봇 밸류체인 D램 재고 AI 기술 넘어 이것도 반도체이고요. 드라마 좀 좋아질 것 같다. 또 반도체주가 이제 AI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랑 로봇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또 미국 주식 유동성은 좀 제한적이니까 비미국이 낫지 않냐 이런 내용이고 기업 분석은 삼성중공업, ISG, HK이노엠, 빙그레가 있고요. 전자공시는 팅크웨어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극적으로 좀 반등에 성공했고요. 예, 원래 급락하다가 좀 막판에 반등했습니다. 환율 좀 꺾였고 그러나 금리 달러 모두 다 올랐고 유가까지 급등해서 사실 내용이 좋진 않아요. 반도체, IT 이런 쪽 안 좋고 에너지, 소재, 헬스케어, 산업재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소외받던 가치주하고 에너지가 좋아요 요즘에. 그래서 미국은 좀 심리가 좀 최근에 좀 안 좋았는데 성장주는 여전히 좋지 않고요. 국채금리, 달러, 유가 모두 다 올랐고 테슬라가 이제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 전통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하면서 낙폭을 크게 축소하면서 일단 마무리는 잘 됐고요. 테슬라도 4% 빠지다가 급반등했고 테마주 계속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또 폭락을 했어요. 우주 드론주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차익 매물 나오는 거고 이게 금리 인하한 후에 첫 번째 금리 인하한 후에 이제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게 진한색 요 맨 위에 있는 게 현재예요. 24년도 9월에 첫 금리 인하했죠. 그리고 금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대부분은 금리가 안정되죠.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예상한 거잖아요. 근데 완전 정반대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볼 수 없는 패턴이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이제 약간 놀란 거죠. 너무 금리가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그 기술주도 좀 흔들리고 다만 이제 최근에 방어주 그다음에 가치주가 성장주를 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내내 가치주가 부진했는데 오히려 좀 최근엔 가치주가 반격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방어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금리가 좀 꺾여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걱정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럴 때 좀 채권 사자. 금리가 높으면 이자도 많이 받지만 채권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면 그걸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채권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록에서도
여전히 장기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5% 금리가 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선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냐.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기가 꺾여요. 그럼 경기가 꺾이면 금리가 또 다시 떨어지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장기 국채 사놓으면 좀 돈 벌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 심리도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 기대 조사를 했는데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어요.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분도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미국은 금리, 물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녹아들고 있다. 그래서 증시가 많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목표 주가 좀 상향 조정이 좀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430달러로 상향했고요. 강세 시나리오 하에서는 800달러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AI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를 출시하면서 주가 오를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우리가 계속 검증은 해봐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 테슬라 주가는 비싸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도 시장은 인정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변동성은 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또 블랙록의 신중론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 이제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투자 의견을 다소 신중하게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은 맞는데 다소 좀 중립적인 자세.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도 보고 AI에 대한 투자들의 위험도 감소할 수 있는지도 보고 AI 지출에 대한 성과, 금리 상승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중립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평균 331일에 한 번씩 미국 S&P 500 지수가 10% 이상 빠진대요. 23년 10월 이후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특징주는 테슬라가 어쨌든 올랐고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 지금 블랙엘 발열 이슈가 또 나왔어요. 뭐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TSMC 또 엔비디아 칩 이용해서 서버 만드는 델까지 급락했고 빅테크도 안 좋았고 대신에 정유주 좋았고요. 캐터필러는 뭐 투자 의견 올라서 좋았고, 걱정되는 게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또 폭락을 했어요. 리게티가 오늘도 32%왜 빠졌냐면 젠슨항 이어 저커버그까지도 오래 걸린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내비친 거죠. 그래서 급락했고, 그러니까 상용화까지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로켓랩, 인투이티브 머신, 언유저 머신 이게 우주 관련주도 좀 급락을 했고, 다만 좀 특징적인 게 비료 업체가 올랐어요. 모자이크, CF 인더스트리 같은 미국의, 왜냐면 천연가스 가격 요즘에 오르고 미 농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옥수수, 대두 같은 곡물 생산이 늘 거래요. 비료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비료 업체가 올라가면 국내 비료도 있고 뭐 유니드 같은 기업들 있죠. 뭐 이런 가성 칼륨 그런 기업들이 좀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롯데정밀화학도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미국의 비료업체 주가가 계속 오를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미국을 보면서 좀 국내에서도 한번 예의주시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미국 증시 마감 사항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슈가 좀 많은데 이거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올해 이제 투자 전략 이제 요거 좀 요약한 내용인데 미국 경제 올해 2.3% 여전히 좋은 성장이죠. 그리고 소비 좋고 투자도 좋다. 5D 탈세계와 탈달러와 탈규제 디커플링 인구 감소 이걸로 된 이런 구조적 트렌드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거다.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 2.0은 결국 리쇼어링 미국의 공장 짓고 기술 독립을 강조하는 거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외에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친환경 투자 있죠. 요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국의 고등급 채권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대요. 채권 투자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흥시장은 올해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리고 금은 여전히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석유 가격은 좀 안정화된다.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배분 측면에서 그 주식 비중을 60, 고정 수익은 이제 채권 같은 거죠. 6대 4로 균형을 좀 나눠라. 그러니까 너무 주식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견고한 소비 수요, 산업 정책, 뭐 글로벌 경쟁력에 의해 비중 확대로 여전히 불륜한다. 근데 헬스케어가 작년에 우리나라 바이오는 좋았잖아요. 미국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나 또 여기 기술 섹터까지 있는데 이런 그 업종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특성들이 일부 있으니까 우선시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한번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후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이제 그 자기네 X 있죠, 트윗에 이제 올린 거예요. 어밋이란 이제 사람이 이제 이거를 자기 경험을 올린 겁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공감이 갔으면 일론 머스크가 이걸 트위터에 올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본인이 쓴 완전 자율주행, 제 생애에서 제일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삼성증권의 자동차 연구원이신 이문영 연구원님도 거기 미국 라스베가스 CES 참석해서 거기 텔레그램에 올리셨더라고요. 자율주행 달 타봤나 봐요. 그냥 새로운 경험이었다. 놀랍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FSD V13 최신 버전인데 40분간 운전을 했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테슬라 모델 Y는 한 번도 개입을 안 했대요. 자기가 인간이 개입을 안 한 거예요. 차선 변경, 보행자 대기, 진입로 합류. 미국은 되게 운전하기가 이게 자율주행이 더 어려워요, 한국보다. 왜냐면 이게 없어요, 좌회전 신호가. 그냥 좌회전이 다 대부분 비보호입니다. 비보호가 많아서 이거 눈치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죠. 근데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눈치를 봐요? 근데 그런 걸 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뭐 물론 생성형 AI, 뭐 챗GPT 훌륭하지만 FSD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 더 놀랍다. 예. 그래서 운전하면서 더 이런 걸 느꼈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입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저는 40분 동안 생각할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중에는 로보택시가 되면 차 안에서 그냥 딴 거 해도 되죠. 저는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8,000 가격을 정당화하지 못했다 그동안. 이게 FSD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저걸 이제 탑재하는데 한국은 지금 사용하기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드가 구현되면 이제 실제로 자동차에서 내가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집에 도착했지만 오늘 경험했던 주행이 믿기지 않다. 예, 저보다 운전을 더 잘했고 사실 이 FSD는 그 주차까지 다 해주거든요. 2년 전만 해도 나는 자율주행차 안 타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 경험 자체가 광고다. 더 강렬한 인상을 줬다. 예. FSD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또 로봇까지 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향후에 테슬라가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수백만 명이 이 $8,000를 지불할 것 같고 그러면 테슬라는 더 많은 돈을 벌겠죠. 예. 오늘 경험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저는 사실 책을 보고 일론 머스크를 다시 평가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책을 통해서 야 테슬라라는 기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게 1년 만에 뭔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예. 다만 주가가 비쌉니다. 그게 유일한 흠이라면 흠이에요. 그 점은 주의하셔야 돼요. 테슬라에 대한 저도 정말 테슬라를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주가 비쌉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기회가 오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공장 디지털 트윈. 저도 요즘에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디지털 트윈이 뭡니까? 가상 공간. 지구본이 있고 지구가 있죠. 지구본이 뭐예요? 가상 공간. 예, 본 뜬 거죠. 그래서 기아 광명의 이보 플랜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전기차 공장이거든요. 예,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 여기입니다. 여기 기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혁신센터가 셀 단위의 소규모 생산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거는 소규모 생산이고 여기는 대규모 양산이에요. 전기차를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차도 만들어 보고 하는 거죠. 똑같은 쌍둥이 공장을 만든 겁니다. 3D 그래픽으로. 그래서 예, 실제 운영 과정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그냥 지시만 하면 거의 로봇이 알아서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차종이 또 투입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 테스트도 해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도 있죠. 버드 아이뷰로 다 볼 수가 있고요. 무인 지게차 동선 흐름, 물론 지게차의 충전 잔량까지 알아서 다 체크를 해요. 재고 파악 이런 거 다 자동화돼 있죠. 옛날에는 공장이 멈추면 문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디지털 트윈은 현장 라인 담당자보다 관제실에서 더 빨리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 재고도 파악할 수도 있고 예, 작업자들을 해당 부분에 여기가 문제는 이쪽으로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은 70% 가까이 이게 AI가 접목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미 오고 있고 이걸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엔비디아가 있는 거죠. 현대차도 이미 하고 있고
요걸 한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네이버하고 이런 디지털 트윈 대표교회 현대오토웨이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베테랑 작업자들의 경험에 의존했다면 포스코 이게 고로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엄청난 온도가 되게 뜨겁거든요. 근데 그 온도나 이런 걸 잘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감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AI가 하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럼 효율성이 올라가요. 생산성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 공장이 시작됐다. 기아 이보 플랜트는 15만 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V3를 지금 생산하는데 아마 올해는 EV4까지도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디지털 트윈도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또 미국이 중국 조선업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어제 이제 로이터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작년 4월에 기억하시죠? 중국이 불공정 정책과 관행을 사용해서 세계 해양 물류 조선을 지배한다. 그렇게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조만간 발표할 거래요. 예, 그래서 조사관들은 중국이 보조금도 받고 뭐 이런 거 아무튼 좀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점유율은 많이 올라갔고 지금 점유율이 옛날에 2000년에 5%인데 지금 50%. 미국은 1% 이하로 감소한 게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제공하고 노조가 제안한 대로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 항만 이 핵심 뭐냐면 이거를 결정을 지으면요 이제 중국에서 만든 배들이 많잖아요. 이게 미국 가면요 벌금 내야 돼요. 그럼 이제 중국 배를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사한테 유리하죠. 물론 미국을 제외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미국에 들어가는 배들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한국 배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생산 능력이 없다. 우리는 조선 능력이 없다. 초강대국으로서 이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중국 때문이다.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한테는 좋은 내용이고 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기사도 어제 떴습니다. 그래서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세 등급으로 나눠요. 최상위 동맹국, 기타, 적대국. 한국은 최상위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반도체 그냥 제한 없이 다 살 수 있어요. 적대국은 못 사요. 못 삽니다. 여기 중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반발하고 있죠. 나머지는 2등급인데 거기는 한정이에요. 상한을 설정해서 뭐 몇만 개 이상은 못 사요. 여기 주로 중동 국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당연히 반발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동에도 이제 수출하는 부분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매출이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한국 반도체한테는 어쨌든 호재죠. 예. 중국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미국은 중국이 AI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다음 유튜브 광고처럼 쇼핑도 물론 오늘 좀 주가는 안 좋았지만 여기 송전선 그 카페24 총괄이사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가 처음 도입됐을 때 광고를 넣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튜브 광고 아무도 부정적인 시각 안 갖고 있다. 그냥 당연한 걸로 보죠. 내가 광고 보기 싫으면 돈 내고 광고 뭐 괜찮다. 그럼 뭐 광고 몇 초 보고 그냥 유튜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자연스러워져 버렸죠. 쇼핑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해 6월 전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출시했고요. 구글은 카페24에 7.24%의 지분을 투자했죠. 근데 유튜브 쇼핑이 한국에 적합한 건 전자상거래 시장이 다이나믹, 수용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쇼피파이가 이커머스 솔루션 플랫폼이면 한국엔 카페24가 있다. 원래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할 때 도움 주는 사이트 개설해주고 결제 이런 플랫폼 이런 거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와 공동해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이제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유튜브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죠. 별도의 검색 없이도 손쉽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이제 그 시청자들을 한테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 쇼핑. 예. 본인이 홍보를 하고 밑에 이제 쇼핑몰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직접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짜리 이제 쇼폼 광고를 찍고 뭐 내가 이런 걸 팔겠다. 이런 이제 헤드셋을 팔 거면 저 헤드셋 광고를 하고 밑에 바로 그냥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모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는 여가,
여가 시간 활용이고 두 번째는 제품 리뷰 보기 위한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과 최적의 그 궁합이 있는 거죠. 이용자의 90%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을 발견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유튜브 쇼핑 시장은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죠. 이제 초기 국면이고. 골프 프로 허석은 골프 연습 도구를 판매하는데 구매 전환율이 10%래요. 그러니까 100명이 보면 10명이 사는 건데 원래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요. 구매 전환율이 1%인가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광고를 해도. 근데 그만큼 높은 거죠. 그리고 거래액도 22년 10조에서 23년 11조 3천억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유튜브 쇼핑도 하나의 큰 성장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식 부두. 요게 위성 사진을 찍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대만의 침략군을 상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두를 건설 중인데 이동할 수 있는 부두. 조선소에서 바지선 모양의 선박 6척에 요 노란색은 이미 거의 다 지어진 거고 요런 선박을 대만에 상륙시켜서 저기 군사들 태워서 상륙 작전 하겠다는 거죠. 요건 건설하고 있는 거고. 한 6개 정도가 포착이 됐대요. 인민해방군이 탱크와 포병 같은 무거운 군사 장비를 거기다 싣고요. 방파제를 넘어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국이 이런 이제 경항공모함 있죠. 여기 헬기 같은 거 태우거든요. 하이브리드 상륙함도 공개를 했습니다. 대만 침공할 때 결국에 이제 항구와 공항을 표적으로 삼아서 거기에 병력과 물자를 반입할 텐데 저게 실패하면 이제 해안으로 가야 돼요. 해변 직접 상륙해야 됩니다. 근데 대만 그 해변이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요. 뭐 깎아지는 절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륙 작전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 바지선에는 해양석유 시추선이 다리처럼 생긴 철탑이 있어서 해안에 닻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만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 포위해서 상륙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만치 않죠. 예. 아무튼 분석가들은 새로운 바지선과 같은 해양 기반 리프팅 장비가 침략군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콘크리트 방파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뚫고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죠, 이건. 예. 그래서 결국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좌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 요청하는 거죠. 군함. 그래서 미국 군함에 대한 거를 한국이 좀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뭐 AI랑 요새 접목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컨스텔레이션이란 원전주 기업이 미국의 칼판이란 천연가스 발전소를 인수해버렸죠. 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엠베러스는 2030년까지 미국의 80개의 새로운 가스화력 발전소가 건설될 거다. 노르웨이 전체 전력과 맞먹는데요. 예, 지난 5년간 추가된 것보다 20%더 많아지고요. 예, 천연가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석탄을 쓰긴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는 신재생 안 좋아합니다. 그럼 결국 화석연료의 대안은 천연가스예요. LNG. 그래서 이렇게 천연가스 발전 이렇게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가스 부문 미국 AI 개발을 위해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최근 수십 년간 아시아에 뺏긴 제조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단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저렴한 전기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촉발했다. 이거 한마디로 가스가 미국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그 미국 AI 이 산업의 핵심이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셰일 매장이 막대하니까 천연가스도 저렴하고 미국은 재생에너지로는 전력 공급이 어렵죠. 안정적으로. 얼마 전에 메타는 엔터지라는 회사랑 계약을 맺고 천연가스 발전소 3개 건설하기로 했죠. 그리고 지금 전력 소비도 여전히 많지만 추가로 16%더 전력 수요가 필요하고 어제 말씀드린 컨스텔레이션 칼파인 인수했고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이런 자료들 보시면 AI랑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천연가스, LNG. 그 조선주가 또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성광밴드가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전 세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생에너지가 따라잡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많이 쓰이길 원하지만 깨끗한 에너지를 선호한다 나도. 근데 현실은 그게 더 널리 보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천연가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로봇은 일본의 좋은 소식이다. 젠슨항이 로봇이 차세대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로봇 강국이죠.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로봇은. 로봇 공학을 위한 챗 GPT의 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젠슨왕이 언급을 했는데 일본은 근데 산업용 로봇 공학의 실리콘밸리, 산업용 공장 같은데. 그래서 휴머노이드랑은 밀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학, 그다음에 그 야스카와 전기 이런 회사들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주가 많이 못 올랐어요. 네, 일본 로봇 주식은 중국 제조업체, 중국의 공장에 일본 로봇들이 들어가요. 산업 로봇이. 근데 중국이 안 좋으니까 환하게 주가가 작년에 3%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공학은 올해 조금 성장할 것 같은데 핵심은 휴머노이드입니다. 젠슨왕이 물리적 AI로 부르는 것에 상당한 보급은 2030년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대요. 우리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건 좀 보수적인 내용이죠. 예, 근데 결국 일본이 이런 로봇 시대에 뭐 나중에 몇 년 후에는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 인지하고 해당 기업을 조사해야 될 텐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일해요. 지금 우리나라 로봇주 좋고 일본은 좀 부진한 편인데 일본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로봇 강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을 공부하신다면 로봇주 공부는 필요하다고 봐요. 로봇, 방산 이런 쪽. 일본 기업들 중에 뭐 일본이 제일 잘하는 분야가 로봇이니까 예, 일본도 휴머노이드 시장에 직접 진출하겠죠. 특히 감속기 있죠. 이 액추에이터 관절에 들어가는 그거 세계 1위 기업이 하모닉 드라이브죠. 일본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좀 해놓으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한국만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면 일본도 보고, 왜냐면 요즘에 번역이 잘 되니까 미국도 보고 공부를 다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이 모델 Y가 이제 3월에 나와요. 요게 이제 중국 건데 모양이 완전 다르죠. 날렵하죠. 근데 오늘 루머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하루 만에 중국에서 5만 대 주문이 달성됐다. 엄청난 판매다. 여전히 전기차 업계 대세 아니냐. 몇몇 테슬라 매장에서도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하루 만에 5만 대 주문을 확보한 것은 어쨌든 놀라운 일이고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요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3월에 아무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근데 국내 2차 전지가 급등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뉴 모델 Y에 2170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국 소재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니켈 함량이 90에서 95% 높아진 신형 양극재, 실리콘 응극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양극재는 LNF, LNF가 테슬라에 직접 공급해요. 실리콘 응극재는 대주전자재료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LNF는 NCMA9, 요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LFP보다는 NCM 배터리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래서 니켈,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 올리고, 코발트는 부식 방지, 망간은 안정성. 이 세 개가 기본이죠, NCM에.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넣은 게 뭐죠? A,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넣으면 안정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니켈을 너무 많이 넣죠. 니켈 함량이 95죠. 예. 이게 니켈 함량이 95나 되거든요. 이 배터리가. 그럼 얘가 너무 올라가면요,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알루미늄 넣어주는 거예요. 그 2170 배터리에는 중국의 BTR이 원래 공급했어요. 실리콘 응극재를. 근데 이번에 대주전자 재료가 새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3월에 나오니까 뭐 흥행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슈가 있어서 오늘 좀 국내 배터리 회사들, 그거 말고는 저도 왜 이렇게 오늘 갑자기 올라가서 찾아봤는데 이 부분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먼저 조선은 그 최강식 연구원님이 수주 지금 이제 현대 이 중공업 그룹이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수주 LNG선 괜찮을 것 같고 현대미포 또 신조선가는 2월부터 확인해 보자. 군함 유지 보수 사업도 이제는 좀, 예전엔 좀 보수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좀 바뀐 것 같고, 중국 견제는 상선과 군함 모두의 수혜 아니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LNG 신조 시장이 클락슨의 최대 100적 수주 전망, 이것 때문에 LNG 좋을 것 같고, 미포조선은 주력이 PC선이거든요. 석유화학 제품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줄더라도 LNG 벙커링, LNG 벙커링 뭐냐, 요 배가 요 큰 배 있죠, 여기 옆에 붙어 있죠. 여기서 LNG 연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LNG를 연료로. 벙커링이 그거예요.
선박에 그 연료 공급해주는 선박입니다. 근데 LNG 벙커링은 LNG 연료를 주는 거죠. LCO2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 두 가지를 미포가 다 합니다. 이 시장이 커지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한국형 구축함 프로젝트가 포함이 안 됐는데도 방산 부분 그 목표는 15.7억 달러. 작년이 6.6억인데 올해는 15.7로 점프를 합니다. 방산 좋게 보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한국 수준 많지 않았지만 올해 2월에 한조해에서 수주가 확인 가능할 것 같고, 예, 미국이 중국 견제하고 중국과 경쟁하면서 중국의 국영 조선사들이 이제 물량이 너무 많이 확보가 돼서 이제 여력이 없죠. 또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 지정했기 때문에 선주들이 중국과 쉽사리 거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해군 함정 뭐 이런 정책도 좀 변화하고 있고, 작년에는 그 슬롯이 없어가지고 MRO 미국 해군 함정 수리하거나 이런 사업에 참여를 안 했는데 올해는 두세 개 정도 시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업은 지금 안 좋고 인력난도 심각하고 여러 방안 고민 중인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군함 수주를 따내길 좀 원하잖아요. 근데 미국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 불가능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허가하면 가능해요. 저건 로비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뭐 로비란 표현 좀 그렇고 얘기를 해야죠. 예. 대통령한테 이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투함 외에도 MR 탱커, 로로. MR 탱커는 중형 원유 운반선이고 로로선이 이거예요. 자동차 운반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다 자동차 같은 거. 예. 그래서 이런 시장도 유명한 것 같다. 미국의 여론이 중요할 것 같고, 미국이 앞으로 150척 전략산단을 꾸리거든요. 향후에 1년에 15척씩 10년 해야지 150척. 엄청난 거죠. 예. 이 부분이 벌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은 이게 밸류체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최대 주주고 로보티즈는 좀 주요 주주로 LG전자. 아무래도 LG가 좀 로봇 사업을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잘 아시죠? 삼성이 인수해버렸죠.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로 올라왔고, 라운테크는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근데 로봇도 해요. 그래서 로봇도 일부 이제 연결이 이송 로봇 같은 거. 그래서 로봇주로 조금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엔젤 로보틱스는 LG전자가, SPC는 감속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속도를 떨어뜨리는. 하이젠 RNM은 이제 많이들 아시죠. 휴머노이드 로봇 최대 수혜 기업이고, 로봇용 액추에이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도 어쨌든 좀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로봇주들 너무 올라간 건 좀 기다리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더 나쁠 거는 그러니까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뭐 최악은 좀 지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재고 일수가 삼성이 이렇게 많아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도 늘긴 했지만 좀 적정 재고인데 삼성전자가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반도체 계약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반기죠. 18주의 높은 재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가 저렇게 많으면 그 다른 업체들과 협상을 할 때 어쨌든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죠.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죠. 구매 업체들도 재고가 많아요. 이게 PC 업체들 재고 보세요. 최근에. 그다음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이제 고성능 서버. 예, 요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올라가고 있고요. 요 스마트폰은 정말 안 좋죠. 수요가 없어요. 예, 공급도 줄고. 그래서 스마트폰 업체들은 25년 보수적인 출하량 전망치로 재고 축적을 많이 안 해놨죠. 저건 이제 스마트폰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이제 확충을 하면 반도체 업황에 도움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 중요하고, 실제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지 이 부분이 결국 저기에 영향을 주고, 저게 늘어나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국 중국의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이 수요를 자극할지 한번 봐야 되겠고, AI 기술을 넘어 산업으로인데 이번에 그 유한타증권에서도 CES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AI,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자율계가 실제 세계에서 복잡한 동작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 AI, 3D 세계의 공간적 관계와 물리적 행동에 기반하는 거고, 합성 데이터 합석을 해야 된대요. 예. 기존에는 학습하려면 고품질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6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합성 데이터는 6센트만 되면 된대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AI 시장은 성장할 거고요. 또 이런 합성 데이터 생성을 하려면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하다. ASIC, 예, 그래서 GPU 이런 수요도 좀 계속 요구되지 않겠냐. 이 대표적인 회사가 마벨하고 브로드컴입니다. 글로벌 맞춤형 XPU. XPU는 CPU도 되고 GPU 같은 것도 되는 이제 그런 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내 공급을 늘려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강자로 보고 있어요. HBM 맞춤형 칩 시대가 열리면서 더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은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반도체, 전통 반도체는 여기서 관건은요, 스마트폰이 살아나느냐. 얘가 살아나면 판매가 삼성한테 좋은 거죠. AI 반도체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지금 더 유리하죠. 예, 다만 주가 좀 오른 상태에서 어쨌든 그 요 AI, 예, 관련된 좀 이슈들 계속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핵심은 결국 맞춤형 반도체로 갈 것 같은데, 예, 그런 상황에서 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한테 기회가 있고, 역시 HBM도 같은 관점에서 계속 좋지 않겠냐, 이런 좀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너무 많이 올랐다면 조금 주의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는 올해 하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3년 만에 편성이 회복된대요. 뭐 TVN, JTBC. 최악은 지나갔죠. 그리고 SBS랑 넷플릭스는 이제 합작하죠. 그래서 내년 넷플릭스 투자는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SBS한테는 유리할 것 같고, 최근에는 12부작이 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트렌드에. 그리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편성이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관점에서는 그 반도체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게, 아까 설명드렸죠. 뉴스 미국 상무부가 AI 반도체 수출 물량 제한하죠. 3단계로. 핵심은 이거예요. 2등급 국가를 이게 정해버렸어요. 뭐 어느 레벨 이상은 수출 못해요. 2등급 국가에는 중동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엔비디아가 타격보여요. 왜냐하면 소버린 AI라고 있거든요. 국가가 주도하는 AI예요. 엔비디아는 반대 성명 냈고, 엔비디아는 소버린 AI에서 100억 달러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국가나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통제하는 AI 시스템입니다. 이게 소버린 AI예요. 근데 이거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 단위의 투자가 위축되겠죠. 엔비디아한테는 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 바깥의 AI 반도체 수요를 채우지 못하라고 미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협상력은 약해지고 반도체 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낮아지겠죠. 예. 서비스 원가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가격대 꺾이게 되면 더 많은 AI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그동안 엔비디아의 독주 시대였다면, 이 다음은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좀 소프트웨어나 그런 쪽, 이 로봇 쪽, 로봇과 소프트웨어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 유동성을 대비하자. 하나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원님이, 금리가 요새 뭐 고용지표 좋고 금리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좀 유동성 증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작년 9월에 이렇게 내려가길 예상했는데 이제 느려요. 천천히 갑니다. 예. 결국 장기금리 만나겠지만 천천히 간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낮고요. 재무부가 보유한 계정도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도 좀 줄고 있고, 이제 영래포 거래라 그러죠. 요건 조금 튀고 있는데, 이게 튄다는 거는 이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죠. 연준이 QT라고 어쨌든 계속 긴축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횟수 줄었고, 예, TGI랑 RRP 금액도 넉넉하지 않다고 합니다. TGI는 아까 말씀드린 재무부 일반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일상적인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아무튼 미국 정부에 좀 돈이 없거나 이럴 때 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는 거죠. 예, 계정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TGA의 잔고가 부족하면은 쓸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좀 쓴 거죠. 썼는데 이게 금액이 넉넉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래포 거래는 금융시장에서 단기 유동성 관리에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데 연준이 금융위에서 1일짜리 돈을 빌려요. 1일 단위로. 예. 그걸 이제 영래포 거래라고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1일 지나면 돈을 갚습니다.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그 국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예. 그래서 좀 최근에 어쨌든 이 그 RRP도 요게 확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에 뭐 맡기는 자금이에요. 연준에 돈을 이게 올라간다는 건 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연준한테 뭐 중앙은행들이 돈을 맡기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 금융기관에서 예, 연준한테 돈을 맡기는 거죠. 예. 그리고 연준은 어쨌든 이제 그 돈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연준에 돈을 많이 맡긴다는 거예요. 연준에 돈을 맡기면 유동성이 줄겠죠. 긴축이죠, 긴축. 근데 23년부터 풀어버렸죠. 예. 이게 돈이 확 빠졌죠. 그럼 이게 시중으로 나가는 거죠. 연준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요. 예.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게 올라가고 있죠. 급격하게. 이 얘기는 뭐죠? 다시 연준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유동성이 조금 위축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 유동성 줄고 있다.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비미국이 낫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분석. 삼성중공업 올해 뭐 상선, 뭐 LNG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대만 HMM의 컨테이너 발주도 기대되고 FLNG 바다에서 어쨌든 천연가스 있죠. LNG 바다에서 가스를 LNG로 바꿔주는 거예요. 액화시키는 장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배에 실어서 운송할 수 있게 해주는 예, 그 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양 플랜트입니다. 그리고 이르면 올해중으로 에키노르사의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50개에 대한 수주 소식도 기대. 무려 50기나 돼요. 요거 하부 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국내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울산이. 여기 투입되는 15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설비 50기의 하부 구조물, 발전 터빈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는 그런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삼성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조사했던 자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예. 요게 해상풍력 예. 설치선이고 예. 이게 뉴스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지금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계속 늘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입찰했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울산 앞바다에다가 60km 된 지역에다 저렇게 해상풍력을 부유식 떠다닐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583만 가구에 1년 내내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여기 이제 부유식 떠다닐 수 있는 해상풍력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년도에 한국 해상풍력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요. 24년보다 25년이 더 늘어났죠. 32%. 고정식 해상풍력, 부유식. 여기는 이제 부유식이죠. 울산이 뭐 지금 유일하죠. 여기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삼성중공업이 이제 배로 싣고 가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SC는 이제 반도체 속개 대사인데 이게 브로드컴하고 아마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걸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맞춤형 칩 제조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춤형 칩 시장이 커지면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SC도 AI 반도체 기업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약간 그래서 AI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이 HK 이노엔도 요새 좀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6월 이제 25년도에 미란성은 이제 위에 뭐가 보이는 거죠. 상처 같은 게 비미란성은 위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치료제 데이터를 2분기 학계에서 발표하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FDA 신청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된다면 우리나라에 또
그 FDA 승인받은 신약이 또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는 다케다 제약이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뛰어든 거죠. 예, 그래서 미국 비미란성입니다. 여기 임상 3상이 올해 끝나고 상반기에 성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세대 제품을 만들거든요. 맨 밑에 있는 이게 늘어나죠. 그 다음 국내 점유율도 현재 K캡이 원래 100%인데 이번에 대웅 제약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점유율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저런 지표보다 결국 미국 임상 결과 데이터가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빙그레도 괜찮더라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적자를 많이 줄였어요. 국내 소비는 당연히 안 좋고요. 미국의 바나나맛 우유 같은 이제 제품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냉동류도 괜찮고 작년보단 좀 재작년보다 덜 추웠대요. 예. 메로나 미국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동남아와 중국향 수출도 회복세다. 최근 주가 회복세는 빈과 수출, 또 주주가치 제고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예. 수출 비중은 한 12%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배당은 3에서 4% 되고 그 다음에 분할 전에 자사주도 소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연결 실적인데 꾸준히 좋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주가가 많이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수출 금액 증가율도 어쨌든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파란색이 올해거든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3월, 4월 이럴 때 훨씬 더 많았죠. 네, 작년 7월부터는 계속 많아요. 2024년도가. 네, 그러니까 수출도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나나 먹어요. 메로나. 저도 뭐 바나나 우유는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자기 자본 이익률 22, 23 지금 두 자릿수고요. ROE가 크게 올랐고 PBR은 한 배밖에 안 돼요. 부채 비율 31, 수년금도 꽤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핵심은 수출이 얼마나 잘 되냐. 내수는 안 좋으니까 바나나나 우유, 메로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팔려요. 더. 그러면은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 삼양식품도 결국 불닭으로 올렸잖아요. 주가가. 빙그레도 그렇게 되려면 바나나나 우유나 메로나에서 큰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주가는 최근에 일부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모멘텀들을 실적과 함께 기다려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보고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팅커웨어만 있었어요. 어제 공시 제가 딱 살펴보면 BMW의 블랙박스 공급한대요. 이에서 블랙박스랑 아이나비의 그 지도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만들어요. 내비게이션 지도. 뭐 BMW 같은 데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로보락 있죠. 예, 요것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로보닥도 이제 그 제조를 해서 만들고 있고 이익이 조금 감소하죠. 근데 과거보다 월등히 많이 벌죠. 이익 체력이 확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기 자본 이익률도 여기 막대기거든요. 과거보다 훨씬 높죠. 예. 레버리지는 좀 진정되고 있고 PBR은 역대급 바닥이고 이런 거 본다면 팅크웨어도 우리가 뭐 이렇게 팅크웨어가 아주 큰 기업은 아니지만 저런 지표만 봤을 때는 일단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공시까지는 다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주식 시험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밀리긴 했어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고 특히 오후에 그 2차 전지가 급등했어요. 그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뭐 뉴스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부 루머는 있지만 수급은 별로 안 좋았으니까 오늘은 장은 올랐어도 사실 외국인이 좀 팔아서 썩 좋은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기금 꾸준히 사고 있고 네. 오늘 섹터로는 오늘 뭐 미디어 쪽 좋았고요. 오늘은 뭐 IMBC, YTN, 뭐 SBS까지 방송국이 좋았네요. 광고 쪽도 오늘 일부 기업들 급등했고 MLCC 대주전자재료 뭐 아까 보셨죠. 뭐 그래서 올라가고 밸류업 관련주 2차 전지가 오늘 주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고 그 다음에 엔터주가 오늘 JYP가 또 급등했어요. 올해 좀 다크호스 중에 하나죠. 유리기판도 다시 오늘은 좀 필옵틱스가 급등했습니다. 2차 전지 좋았고요. 예. 리튬주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리비안, 조선기저제 오늘 현대임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풍력주행 오션플랜트, 하나엔진, 그 다음에 동방성기, KSP 영상 콘텐츠 다 좋았고요. 대부분
임플란트도 오늘 오스테오닉이 많이 올랐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도 오늘 오랜만에 정말 KH바텍이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는데 급등했고요. 자동차는 오늘 만도가 만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워낙 빠져 있고 풍력주 괜찮았고요. 반도체 장비도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OLED도 좋았고 개별 기업들은 대부분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HBM, 자동차 부품.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진 업종은 양자암호, 미국의 양자암호가 안 좋았다 보니까 급락했고, 뭐 모듈러 주택 이제 그 재건 이슈 있는 기업들도 안 좋았고요. 건설주도 오늘도 좀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자꾸 오르는 것도 부담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좀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은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받은 가운데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LG엔솔, 포스코피체 다 오르는 건 거의 다 그쪽이에요. 바이오는 좀 빠졌고요. 코웨이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런 기업이 많아야 돼요. 코웨이 같은 기업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나 급등했고,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지금 좀 뭔가 정석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 좋았고 두산바켓도 카카오페이 그리고 코스닥은 오랜만에 알테오젠 좋았고 에코프로빈 이 두 개가 오늘 열일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엔캠 2차전지, JYP 반도체가 좀 부진했어요. 반도체가 약간 부진했고 대체적으로 2차전지 바이오가 코스닥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가 10% 올랐고 만도 한마디로 전기차 쪽이 좋았네요 오늘. 반면에 오늘 신세계 INC, DB손해보험 보험주가 안 좋았네요. 유한양행 그리고 SK바이오팜, 두산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IMBC나 방송국이 좋았고 폴더블폰, 뭐 일부 반도체, 두산 테스나가 이제 그 반도체 테스트하는 업체죠. 그리고 유리기판 좋았고요. 반면 오늘 카페24가 급락을 했고 리노공업, 뭐 반도체, 성광민드, 조선기자재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가 난 건 정말 많네요. 너무 많네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벌써 지금 시간이 5시간 넘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워낙 요즘에 이제 기사들도 너무 많고 근데 다 제가 그런 기사들을 선별을 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오늘 방송에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정말 기사가 없을 날도 있겠죠. 예. 뭐 그런 날은 또 그런 날대로 뭐 짧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요 방송 통해서 뭐 하루 딱 정리하시고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그 미팅이 있어요. 오전에 저희 회사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오전에 제가 뭐 3%도 못 나가고요. 오전 시간 다 비워야 돼가지고 내일은 라이브를 못하고 아무튼 라이브는 그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